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덕분에 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뭔가 설명할 일이 많아져서 아직도 어색하지만 그래도 어, 최대한 익숙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 무슨 숙제처럼 또는 수업 듣듯이 받으시면 안 되고, 그러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피칭 자료, 소위 이제 발표 자료를 리저널 갈 때 만들게 될 때에 제가 보여드리는 템플릿 같은 걸 이용해서 그대로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고 나름 연구해서 우리의 솔루션을 찾아내서 이렇게 피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번 가이드 워크숍이나 아니면 특강 시간이나 아니면 별도로 제가 뭐 따로 코칭을 아니면 미팅을 하게 될 경우가 있다면 그때 소개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 논리 짜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솔루션을 발표하실 때에 어떤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게끔 또는 분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나 템플릿인 거지, 이게 무슨 발표자료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 했어하고 보여줄 만한 자료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행하는 디자인 싱킹 방식이라고 해서 그 단계마다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서 무슨 리서치를 했어,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 오늘 내용도 우리가 저런 로직으로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을 비즈니스 캔버스로 하는데,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썰을 풀었던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엑셀러레이팅 코칭을 하거나 하고 나서 나중에 발표하실 때 보면 현재 보고 있는 이런 페이지를 가지고 막 발표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뭐 나쁘진 않은데 효과적이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그 고객 타겟한 이 시장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고 이걸 넘어서서 다른 타겟 고객까지도 마케팅 가능하겠다. 이게 이제 스케일러블이라고 하는 마케팅 또는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솔루션과 아이디어가 진짜 워킹 가능하다. 그러면 소위 매출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안 해봤지만 테스트 해보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한 2, 3년 또는 3, 4년까지는 뭐 맨날 지지부진하는 것 같지만 4, 5년 차이로 확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비즈니스 플랜과 모델이다. 이런 잠재력이 보인다 싶으면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공모사업이나 헐트프라이즈 파운데이션에서도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대박칠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는 절대 없어요. 좀 지나다 보면 더 엎어지기도 하고 의외로 엉뚱한 데서 막 터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만 처음에 소위 시드머니를 요구하는 이런 IR 피칭에서는 리저널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면 논리예요, 논리. 우리가 왜 이쪽에 집중을 했고 최종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낼 건데 그게 비즈니스적으로도 말이 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템플릿이나 워크샵을 잘 활용하셔서 팀 미팅을 온라인이라고 못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팀 미팅을 수시로 자주 아주 많이 하고 토론을 하셔야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래서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게 있고, 이 비즈니스 캔버스의 결과는 뭐냐 하면, 그래서 어, how to operate our business 또는 how to manage our business,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투자자나 심사자가 그래서 어떻게 너네 비즈니스 솔루션이 워킹한다는 거냐 물어볼 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비즈니스 캔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착 펼쳐놓고 이거를 밸류 프로포지션부터 쭉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내면 되겠죠. 우리는요, 어떤 비즈니스를 누구에게 어떻게 수입을 창출을 시킬 것이고, 주요한 활동들은 무엇이 있으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워킹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비즈니스를 디자인하실 때 보면, 제가 디자인 싱킹 방식 또는 그 이전에 휴먼 센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고, 이 방법론의 배경에도 보면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전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단계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상을 발견하고 우리가 소위 이제 문제 발견이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 발견하는 단계 속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마인드셋을 바꾸고, 두 번째 인스피레이션 단계에서는 뭐 질문, 인터뷰를 할 수도 있겠고, 기존의 리서치 자료를 뒤질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있을지. 하여간 그걸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내야 돼요. 각자가. 그런 다음에 도전하는 데가 바로 이 중간 단계인 아이디어.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플랜, 그러니까 소위 사업 계획서 또는 IR 피칭을 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맨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피칭하러 다니던가 아니면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좀 더 고도화한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단계가 대부분 오해하는 게, 일단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꾸로 회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왼쪽으로. 근데 그거보다는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잠시 킵해두고 맨 앞에서부터 조사를 해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고객이 도대체 누구이고 누굴 타겟하고 어떻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적용을 하면 워킹 가능하겠고 성공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비즈니스 캔버스의 그림에서 줌인 한다는 거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의 고객을 알아보고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할 우리의 밸류.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아마 이쯤에서 나오게 될 거고, 그 아이디어를 때때로는 how to work 또는 how to operate 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워킹 가능하다는 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완벽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솔루션 그 자체, 아이디어 그 자체는 create value라고 하는 이쪽에서 만들어지겠죠. 그거 한번 해보려고 제가 오늘 몇 가지 워크샵을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살짝 머리를 열어보시는 시간도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초에 줌인해서 고객과 우리의 밸류를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찾아내면, 그거를 비즈니스 캔버스에다 얹어놓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워킹 가능하게끔 만들 건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줌 아웃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 해보고 어디 가서 테스트 해보면서 IR 피칭도 더 많이 해보고, 그래서 거꾸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이쪽 판으로. 어디가 잘못됐을까? 바꿔야지. 또 그게 완전히 회귀를 해서 이쪽으로 거꾸로 맨 앞에까지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고객이 바뀌기도 해요. 고객과 밸류가 바뀐다는 얘기는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피보팅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최초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앱 개발에서 뭔가 편리한 뭔가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앱 개발하는 쪽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작은 도구들을 계속 제공해주는 이런 업계로 바뀌기도 하고, 잘하는 게 역량이 센 게 어떤 걸지 한번 워킹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보팅 하는 데 있어서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제안을 거꾸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줌 인 앤 아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래서 좀 밸류 프로포지션, 소위 우리가 무슨 솔루션을 누구에게 제안을 하고 제공을 할지를 고민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얘기처럼 고객도 분석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툴도 되게 많고. 근데 그쪽에 모든 걸 열어놓고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제가 제안드리는 이런 표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처럼 고객을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야 돼요. 그래서 그 쪼개진 고객 하나하나를 프로파일링 한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로 오늘 워크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른쪽 동그라미 면을 좀 주요하게 보게 될 거고요. 방법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되고, 이 5번째 단계는 2, 3, 4단계 중간중간에 스스로 해보셔도 되고 마지막에 해보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중간중간에 끼워서 해볼 수 있게끔 한번 제가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우리가 타겟할 고객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구두로 설명드렸던 건,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워크샵을 우리가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네모 박스와 동그라미 박스 중에서 오늘은 동그라미 박스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숙제 검사하듯이 우리 이거 했어요 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번 머리를 열어보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고객을 분석을 했나 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오늘 방식이 괜찮다, 이거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싶으시면 코치님께 제안을 하셔서 또 방법을 한번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 본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뭘 해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뭔가 결과를 뽑아내려면 여러분들은 이미 문제 발견 과정,
그 이후에 뭐 나름 리서치를 꽤 많이 해놔서 정보를 꽤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옵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각 소외실로 이제 2분가량 흩어질 건데 우리 팀원들하고 스스로 코치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코치님은 옵저버로 여러분들 잘 들고 계시죠? 정도로 참여하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 팀 미팅이라고 생각하시고 팀원들과 함께 오늘은 뭐 여러 고객, 타겟 고객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 어떠어떠한 어린이, 뭐 어떠어떠한 여성, 어떠어떠한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타겟 고객을 한번 정해보죠. 그 타겟 고객을 오늘 분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분간 소그룹으로 흩어졌다가 고객을 정하고 다시 모이는 걸로 할까요? 다 돌아오셨나요? 제가 네, 거의 다 돌아오신 것 같네요. 참가자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각 팀마다 어, 각 팀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조금이나마 좀 뒤져보고 분석해 볼 고객을 정했다고 가정하고 약속을 하셨을 테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제가 방법을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각 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보시는데 고객 분석할 때는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결과적으로는 흡사해져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분석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뭐고, 그리고 기대하는,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뭐 등등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방식인데, 타겟하고 있는 고객을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트래블러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팅을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고객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우리는 통상 그냥 비즈니스 트래블러 출장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 타겟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여기에는 가설이 뭐가 있냐면 어,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 나도 출장을 좀 가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던데 아니면 출장 갔을 때 이게 좀 더 잘 디자인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는데 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밀키트와 관련돼서든 비건과 관련돼서든 아니면은 뭐 문나리 농산물과 관련돼서든 그 자체를 봤다기보다는 그 현상들 속에 비즈니스 생태계 속에 아니면 사회 속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밀키트를 누군가에게 잘 적응하면 좋겠어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밀키트를 왜 쳐다보게 됐는지 또는 비건을 왜 쳐다보게 됐고 또 못난이 농산물을 왜 쳐다보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 발견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의 분석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트래블러라고 하는 비즈니스 출장자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문제 있지 않을까 하고 현상들을 몇 개 발견했다고 가정해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비즈니스 트래블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거꾸로 해보고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커스터머 잡스라고 비즈니스는 빼더라도 커스터머 잡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뭘 기대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인지. 출장자들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노란 딱지 왼쪽에 있는 표시를 보면 비즈니스 미팅을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트래블러이다 보니까 어디선가 오버나잇 다시 얘기해서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숙박을 해야 되는 사람일 것이고 숙소를 예약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 가서 잠도 자고 쉼도 좀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과 좀 너무 뚝 떨어지지 않은 집 고향 생각이 좀 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좀 가능하면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 먹는 것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나는 고객에게 자기가 좀 그럴싸하게 비즈니스 상대로서 보여지기를 기대하는 이런 일들을 평소에 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들의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원하는 거는 좀 뒤에 얘기 다시 할 거예요. 개인이라고 하는. 다만 여기서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거를 통상 찾다 보면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펑셔널, 소셜, 이모셔널, 스포팅이라고 하는 네 가지 타입이 생기는데
왼쪽에 샘플로 찾아놓은 것들을 펑셔널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타입을 구분을 좀 해보면 기능적인 타입은 보면 뭐 미팅 참여해야 되고 숙박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대부분 간단 명료한 펑셔널. 우리가 찾다 보면 이 펑셔널한 타입이 많이 찾아져요. 익숙하고 쉬우니까. 소셜 쪽은 당연히 고객에게 좀 더 잘 보여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모셔널한 거는 집과 좀 너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리 멀리가 있다 하더라도 세이프했으면 좋겠고 제가 아프리카 출장을 한때 굉장히 많이 다녔었거든요. 전형적으로 저는 다른 거보다도 방이 좀 불편해도 좋으니까는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솔루션이 제공이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소비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모셔널한 거. 그리고 서포팅한 거는 숙소를 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숙소 예약이 좀 더 쉬운 방법. 그래서 앱이 많이 나오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어떻든 네 가지 타입의 고객들의 우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어떤 고객의 네 가지 타입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하고 나름 찾아보고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어, 그런 여러분들이 찾아낸 것들을 되게 중요한 것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쭉 훑어보는데 이 근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냥 투표하듯이 3명, 2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저게 덜 중요하지 하고 쭉 나열해 보면 될 것이고 못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이 중요도 순서는 나중에 우리 오늘 먹자 맨 끝에 보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순서를 매겨놓고 보면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그리고 이 우선순위는 리서치를 하거나 인터뷰를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대답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난 이 잠재적인 고객들 중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데 한두 명 정도 아주 소수로 얘기한 거는 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순서들을 좀 매겨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타겟하려고 하는 고객은 정했고 오늘 그 고객을 좀 나름 분석을 해볼 건데 뭐 하는 사람들인지 네 가지 타입으로 꼭 네 가지 다 찾을 필요는 없어요. 찾다 보니 네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뭘 기대하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찾아볼 겁니다. 지금부터 너무 길게 시간 가질 필요 없고요. 약 7분 정도 시간을 잠깐 토론을 하면서 소그룹 회의를 하실 거고 여기에서 아까 보시는 그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템플릿 이용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적으세요. 나중에 워크샵 다 끝난 다음에 동동님이 요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고 이제 제공을 해 드릴 건데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지금은 손으로 그냥 쓰세요. 한 분이 필기 또는 서기가 되셔서 토론하는 내용을 잘 적어 두셨다가 오늘 워크샵 끝난 다음에 요거 잘 활용해 보면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활용하시고 어쨌든 한 명이 서기가 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또 소그룹으로 흩어지셔 가지고 7분 동안 한번 토론해 보고 돌아오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진행해 보시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고객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야 잡스라고 되어 있고 좀 이따 제가 게인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왜 헷갈리냐 하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트래블러를 지금 우리가 샘플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안전하게 비즈니스 여행을 가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가서 고객을 잘 만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 고객을 만나서 뭔가 오퍼를 따내고 뭔가 계약 관계를 성사시키는 게 원하는 건지 등등등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나름 따져보면 고객 분석할 때 어느 수준에다 갖다 맞출 건지에 따라서 계속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잡스와 게인스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판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커스터머 프로파일을 할 때 커먼 미스테이크와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이게 하나씩 보여줄 건데 지금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커먼 미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여러 고객을 하나 프로파일에 다 모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이 되게 세그먼트해서 막 쪼개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러하고 저러저러한 뭐 예를 들어 이 채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누구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하고 되게 세그먼트를 짧게 짧게 쪼개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뭉뚱그려 가지고 채식주의자 이래 버리면 너무 많은 분석을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본 화면이 커먼 미스테이크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객 프로파일링 할 때 너무 여러 고객을 세그먼트 하지 않고 짧게 쪼개지 않고 하나로 탁 뭉뚱그려 버려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이 이 니즈가 맞을까 저 니즈가 맞을까 헷갈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잡스와 게인스를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쉽지는 않지만 잡스는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그들이 문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만족하고자 또는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들, 다시 얘기하면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또는 여러분들이 타겟하고 있는 어떤 비건은, 또 여러분들이 타겟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의 어떤 사람들은 데일리 라이프에서 또는 그들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액티비티 베이스로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최종적으로 뭘 하는지를 원하는 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최종이 정말 최종일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는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게인스 분석이고,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뭔지. 그러나 현재 잡스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찝은 그 고객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 건가? 액티비티 베이스로 여러분들은 분석하시는 게 맞아요. 기대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하룻밤 어디서 숙박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숙소를 예약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고객을 만나러 가는 사람인 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뭔가 데일리 라이프를 하거나 비즈니스 활동을 하거나 뭔가 그런 워킹을 하는, 일하는 중간에 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네. 20, 30대 여성들 중에 돌봄이 필요한 그런 어머님들은, 또는 잠깐 휴직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 건가 몰라요. 진짜 그 세계에 없었던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분석을 한다는 의미니까 뭐 하는 사람들인 건가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잡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지금 찾아본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화면을 네, 쭉쭉쭉쭉쭉 앞으로 올라가서 네, 여기에서 아까 이제 네, 여기에서 우리 각 방으로 흩어져서 잠깐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찾은 거는 오케이. 좋았어. 잘 찾았으면 땡큐. 못 찾았으면 좀 더 찾아보고,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찾을 거예요. 아시겠죠? 통상 우리가 이쪽을 잘 뒤져요. 통상. 아, 그러니까 문제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페인스를 찾을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비즈니스 트래블러라는 사람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도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 않은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위기 요인이 있거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찾을 필요는 없고 단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거나 우리가 찾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면 이 사람들은 체크인하거나 아웃할 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좋은, 그런 게 짜증나는, 또 팁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 이건 저도 자주 겪었던 건데 아프리카 어디에 가면 되게 훌륭한 호텔인데 물이 안 나와요. 샤워를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 짜증나는 일이고, 옆방이 너무 시끄러운 경우도 있고, 와이파이가 무료가 아니라 돈 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매트리스가 엉망진창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남아시아 갔는데 매트리스가 너무 몸이 가려서 딱 들춰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이런 거. 또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건들이 안 맞는 경우들, 이런 불편함들, 언드자이어드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예 방해 요인이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숙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얀마의 약간 산골 마을 같은 데였는데 거기까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숙박이 가능한 지역을 숙소를 찾는데 이걸 제가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니 출장 준비하고 한국에서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하느라고 한 2, 3일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또 아예 위기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아까 뭐 디피컬티 샤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왜냐하면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배드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랩탑을 가져왔는데 충전기를 아예 아니 이거 뭐죠? 이거 전기 선을 연장선 또는 뭐 이런 이 어댑터를 아예 못 가져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또 연장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그 비용이 되게 비싼 경우들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비싼 돈 들어가면서 고객하고 계약을 성사한들 나에게 남는 건 별로 없네 싶으면 이건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페인들을 찾아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얘기처럼 우선순위를 또 정해보는 거죠. 이거 역시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더 중요할 거야. 이게 더 뭐 보통이죠. 이건 되게 심각한 수준인 거고 이건 뭐 그저 그래 하고 이야기를 스스로 나눠보고 쭉 순번을 한번 정해보는 것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다음 페이지 열어보시면 약 12분 정도 제가 이렇게 뭐 7분, 12분 이렇게 쪼갠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럴싸해 보이게 하려고 5분, 10분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흩어져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 아까 우리 저기 잡스를 좀 못했으니까 좀 더 해보자.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요. 아까 거기까지는 내버려 두고 하나도 못 찾았다 그러면 한두 개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넘어가시고 지금은 페인즈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이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어떤 장애물을 겪고 있는지 등을 고민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흩어져서 12분 동안 해보도록 하죠. 네, 다 오신 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각 팀마다 토론을 하셨겠지만 이런 거 워크샵을 하고 나면 그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쏘고 아신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가이드를 살짝 하나 더 드리면 그렇게 찾은 모든 결과를 가지고 다시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인을 찾았을 때에도 나중에 이제 게인스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찾아보고 우선순위를 만들어 본 다음에 끝이 아니고 이거를 다시 한번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조합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다이다이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사자 표현 쓰자면 오른쪽에 지금 옅게 보이는 부분과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어디서 찾은 거였냐면 잡스에서 찾았었어요. 비즈니스 트래블러를 고객이라고 가정하고 그 고객이 현재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쭉 나름 펼쳐놓고 우선순위부터 낮은 순위까지 펼쳐놓은 다음에 꼭 우선순위에 대한 거를 뭔가 최초의 우리의 브레인스토밍 타겟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우선순위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마 비슷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타겟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우선순위에 들어오는 것만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을 잡스를 쭉 뒤져놓고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슬립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을 해보는 거죠. 슬립과 관련된 페인스를 찾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연관되는 게 너무 시끄럽거나 아니면 매트리스가 되게 나쁜 거, 후진 거, 안 좋은 거, 더럽고 뭐 이런 거라면 플러스 알파로 지금 주황색으로 표기되는 것처럼 더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수 있겠죠. 때때로는 에어컨디션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아니면 시끄럽거나 아니면 노이즈와 관련돼 있겠지만서도 뭐 바로 이웃방이 너무 시끄럽거나 그리고 룸이 어,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거나 아니면 베개가 별로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베개도 두 개, 세 개 이렇게 깔아놨는데 두 개를 겹치거나 아니면 하나만 놓거나 이렇게 옵션을 가능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데는 되게 뚱뚱한 거 하나만 갖다 놔가지고 힘든 경우도 있고 또 방이 하필이면 엘리베이터 바로 옆방이면은 노이즈랑 직결될 수도 있겠고 등등등을 고려해서 일단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잡스 하나를 가지고 페이스를 거꾸로 뒤지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비즈니스 트래블러를 동그라미 고객 분석을 판을 열어놓고 프리하게 막 뒤져보는 거죠. 일단 오른쪽에 있는 잡스 중에 슬립과 관련된 내용은 그럼 페인에는 뭐가 있었지? 이런 페인이 있었겠고 나중에 개인이 분석이 되면 개인에는 뭐가 이게 연결이 될까 하고 뒤져보고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주황색 아까 찾아냈듯이 브레인스토밍을 더 해보면 이런 타겟을 대상으로
이런 페인과 게인을 우리가 나름 좀 집중해서 찾아봤으니 거기에 걸맞는 밸류 또는 솔루션 또는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꽤나 좀 대단히 세그먼트된, 대단히 타겟팅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 그냥 뒤지는 것보다 이런 방법론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본 분석으로 끝내지 마시고 각 단계마다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다 모아놓고 브레인스토밍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는 게인스를 찾을 거예요. 게인스는 말 그대로 아까 잡스하고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잡스는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봤다면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뭔지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바라는 건 뭔지를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처음엔 required라고 하는 건 통상 당연히 있어야 하는 당연히 바라는 것 비즈니스 트래블러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원하지 않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기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나름 분석해보고 인터뷰해봤더니 이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그리고 아주 그 이상 기대하는 거 넘어서서 바라는 것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좋겠어 라던가 나 이런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제공받으면 정말 좋겠어 라던가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네 가지 타입을 굳이 구분해서 따로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뒤져보면 예를 들어 지금 출장자들도 보니까 와이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방이 깨끗하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이건 디폴트예요. 옵션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아니 좀 더 기대해 보자면 혹시 모르니 익스텐션 같은 게 비치게 되어 있으면 좋겠고 또 혹시 모르니 아이폰이나 아니면 맥북이나 아니면 뭐 갤럭시 아니면 뭐가 됐던지 간에 이렇게 연결선 어댑터 같은 게 혹시라도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고 이왕에 제공되는 와이파이가 무료이면 좋겠지만서도 조금 비싸더라도 되게 하이 스피드였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출장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와이파이가 하이 스피드인 곳이 없어요. 후져서가 아니라 이쪽에 되게 예민한가 봐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굉장히 빠른 하이스피드 와이파이 터지지 않는 곳이 없는 와이파이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기대할 수 있겠죠. 제가 외국에서 오신 여담이지만 출장 오신 분들을 이렇게 나름 접대를 하고 만나보면 대한민국은 와이파이가 어떻게 이렇게 안 터지는 데가 없네. 지하철에서 다 터지고 뭐 빌딩에 들어가서도 지하에서도 주차장에서 다 터지는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기대하는 수준 그 이상 진짜 바라옵건데 개념에서 보면 잠도 푹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고 룸 서비스가 최대 20분이 넘어가지 않는 빨리빨리 제공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고 또 미팅 장소까지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이런 비슷한 얘기 잠깐 했었죠. 제가 가야 할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을 따져보다 차로 1시간 떨어져 있고 이러면 되게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바라는 거.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땡큐한 것들도 있어요. 그게 커스텀 매트리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데 제가 한번 그 출장 갔을 때 매트리스가 너무 불편하고 안 좋으니까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매트리스를 제가 동양인인 걸 알고 아예 바닥에 깔고 그리고 이 뭐죠 이거 이 메모리 폼 같은 거 이런 걸 챙겨준 적이 있었어요 한번 저기 싱가포르 갔다가 그런 게 완전 땡큐죠. 그럼 거의 별점 5-개가 아니라 뭐 10만 개도 주고 싶은 거죠 그런 데들은. 그런데 또 라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제 돈 받고 하는 데들도 있고 프리로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냥 프리로 하면 너무 땡큐죠. 안 할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unexpected한 뭔가의 게인스를 얻었다는 거죠. 이런 걸 찾아보는 이유는 불편한 것만 고쳐주는 것만이 비즈니스 솔루션이 아니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아주 좋았던 경험을 좀 더 확장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비즈니스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찾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쭉 매겨보는데 뭐 잡스 같은 경우는 important에서 insignificant로 구분을 했고 그다음에 pains 같은 경우는 extreme에서 뭐 moderate로 구분을 했다면 gains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했던 거 그리고 뭐 있으나 마나 하다기보다는 있으면 좋은 거 이런 수준으로 쭉 구분을 해보는 거죠.
이런 우선순위 구분도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파일링 할 때 인터뷰를 하실 거잖아요. 아니면 테스트 해보고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할 때 이런 거 써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가 되게 뭐 좋고 기쁘기는 한데 꼭 필요하니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개념에서 요번에도 우선순위를 좀 쭉 매겨보는 건데, 이제 거의 막바지이다 보니까 잡스, 페인스, 게인스 이 세 개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한 12분씩 흩어져서 토론을 하시고 게인스를 찾아보신 다음에 지금까지 찾아본 것들하고 옆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같이 쭉 펼쳐놓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잡스에서는 중간쯤 있었던 리저브 어코모데이션에 우리가 타겟팅을 좀 해보고, 중간에 있는 페인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팁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게인스에서는 슬립과 관련되고, 이렇게 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겠고, 생뚱맞게 연결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다 같이 펼쳐놓고 보면 나름 창의적인 혁신적인 또 완전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브레인스토밍 기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또 다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흩어지시란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12분 정도 여러분들 팀 미팅을 가지면서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이 고객들이 어떤 성과를 또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인 건지 한번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건데요.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트래블러라면 이런 성과를, 이런 결과를 최대한 그들은 이런 요구를 하겠지 하고 나름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우선순위도 쭉 펼쳐놓고 그동안 찾았던 잡스와 페인즈하고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짧지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한번 논의해볼까요? 그래서 게인스를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바로 한 두 페이지만 앞으로 가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게인스 찾으면서 우리의 필수적인 거, 그리고 뭐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뭐 그렇게 되게 불편하지 않은 것들을 게인스로 쭉 우선순위를 구분을 해보면, 음, 페인스에서 불편했던 점 우선순위와 잡스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져야 할 점을 서로 쫙 펼쳐놓고 보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요 브레인스토밍이 아주 쉬워져요. 쉽다기보다는 좀 데이터가 많은 거죠. 어찌 보면. 잡스도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잡스도 되게 다양한, 그리고 페인즈도 게인스도 여러 가지를 우선순위로 쫙 펼쳐놓고 그 중에서 이렇게 짜집기 해서 요 현재 보시는 화면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조합이 우리의 타겟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출장자인데 어떤 비즈니스 출장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출장자인데 이 사람은 고객을 만났을 때 되게 그럴싸하고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비즈니스 출장자인데, 이 사람은 비교적 와이파이도 저렴했으면 좋겠고 체크 인앤아웃이 짧았으면 좋겠고 동시에 잠을 푹 잘 수 있는, 그리고 깨끗한 그런 방을 원하는 비즈니스 출장자. 다시 얘기하면 고객이 굉장히 세그먼트돼서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고, 대단히 디테일하고 세그먼트된 고객의 네이밍이나 워딩을 쭉 문장으로 작성을 해보면 나중에 발표하실 때에도 비즈니스 트래블러라고 얘기를 해놓고 발표할 때는 우리는 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장 가실 때 이런 불편함 없으셨나요? 저런 거 없으셨나요? 뭐 없으셨나요? 우리는 그쪽을 타겟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IR 피칭에 얼마나 어필이 되는지 몰라요. 대단히 디테일하게 고객을 분석했구나 하는 어필이 될 만해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이용하면 좋다는 거고, 바로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잡바이 잡이라고 해서 다이다이, 소위 다이다이해서 분석을 해봐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가에 숙박을 해야 되는 만약에 비즈니스 트래블러라면 우리가 찾은 아이디어는, 게인스는 룸 서비스가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더불어서 좀 넉넉한 방이면 좋겠고, 가구도 책상이 맨날 내가 쓰던 거랑 비슷하면 좋겠고, 룸 선택하는 것도 내가 옵션을 막 줘가면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고, 바로 짐도 있었으면 좋겠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숙소라면, 어디서 비즈니스 트래블러를
우리가 고객으로 유입시키는 데 꽤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종합적으로 이런 잡 바이 잡으로 분석을 해도 좋고 프리하게 열어놓고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을 열어놓고 잡을 좀 땡겨보고 페인도 좀 땡겨보고 게인스도 좀 땡겨보고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대단히 디테일하게 대단히 포커싱된 그런 고객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나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이게 나쁘지 않으니 이런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도 여러분들 고객을 좀 잘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피칭에 넣던 비즈니스 플래닝을 짜던 뭘 하던지 간에 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설명드릴 내용은 뭐 이 정도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죠? 괜찮나요? 네네네. 잠깐 끊겼던 거 또 얘기해 주세요. 정의를 해보면 간간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을 좀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브로드하게 다 포함되는 현재 육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력을 잠깐 쉬고 있는 경력이 단절되거나 하고 있는 여성들 이 정도면 되게 세그먼트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0, 30대 여성 중에서 뭐 하는 사람 중에서 뭐 하는 사람 중에 뭐 하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경기도 어디에 사는 사람 이렇게 세그먼트 치고 들어가면 그게 먹히는 비즈니스라 그러면 유사한 조건에 맞는 타겟이 엄청나게 확장 가능성이 있다.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 들어가면 너무 국한적이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그게 잘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더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파일링 할 때 조심할 점. 또 하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난감을 팔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도대체 유저가 누구냐는 거예요. 엔드 유저는 어린이지만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은 그 부모일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은 부모가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일 수도 있겠고 아니야 원장님들이지 이럴 수 있겠고 타겟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면 고객이 굉장히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세그먼트 할 수 있다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커먼 미스테이크 중에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잡스하고 게인스를 혼동해서 막 쓰다 보니까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잡스와 게인스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잡스를 찾을 때 너무 펑셔널한 것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어떤 걸 소셜하다는 거, 이모션하다는 거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쪽에 오히려 타겟팅을 하면 더 뭐 아이디어가 솔루션이 그럴싸하게 핵심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보다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적은 프로파일링을 해버리면은 잘못하면은 결과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IR 피칭 올라갔다가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요. 거기서 좀 더 하셔야 돼요. 엄청난 데이터, 자료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애매모호한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급여 인상? 이거보다는 급여 10원 인상. 장시간? 아니, 몇 시간 중에서도 2시간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는 게 싸구려 표현을 쓰자면 싼마이가 아니고 고급 표현을 쓰자면 굉장히 세그먼트하게 디테일하게 잡아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커스터머 분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끝인가요? 네, 끝일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파일링은 말 그대로 저는 네, 들리죠? 아직은 들릴 거예요. 네. 프로파일링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보는 이게 바로 분석인 거고 이 분석을 통해서 딱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하던 어떤 식으로든 조합을 쫙 펼쳐놓고 그거를 짜집기 하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게 고객 타겟을 여러 군데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밸류 소위 상품과 서비스를 배치를 시켜보고 핏이 맞는지를 맞춰보는 게 그게 아이디에이션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될 것 같은데 하고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정답일 수는 있는데 그거를 거꾸로 증명을 해내는 방법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로서는 그거를 테스트해서 증명을 하기보다는 나름 분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